예전보다 이렇게 작성된 제목이 더 우대받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. 이게 무슨 말이냐? 대전 맛집을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영상은 맛집으로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. 근데 요즘 블로그 할 맛이 많이 안 나긴 하는데 카페가 좀 도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.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. 최저가 카페에 최저가 카페 아이디만 있으면 웬만하면 다 노출이 된다고. 블로그는 노출 기준을 말도 안 되게 높여놨으면서 카페는 노출되는 기준이 대표 카페 또는 어느 정도 활성화된 카페만 있으면 노출이 다 돼요. 어떤 카페에 어떤 글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공정위도 없고 그냥 광고글 그 자체들이 도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말해 뭐합니까? 카페들이 많아서 블로그로 접근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노출 중인 글들로 분석을 해서 우리 블로그로 충분히 노출시켜 볼 수 있습니다. 맛집 쪽 블로그 화력이 좀 많이 죽긴 했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. 그쵸? 수원 맛집, 인천 맛집, 천안 맛집, 지역별 맛집 키워드를 다 보면야 좋겠지만 맛집도 이전에 설명드렸던 노출 방식이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. 그래서 여러 키워드를 둘러보는 게 아니라 키워드 하나만 놓고 제가 살펴볼 건데 대전 맛집 키워드로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. 맛집 키워드도 카페 글이 노출된 거는 로직에 잘 맞춰서 노출이 됐다 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예 안 볼 수는 없어요. 이 글 같은 경우에는 뭐 분석한다고 뜯어볼 필요는 없고 이 글을 보면은 이 글도 카페 글인데 제가 왜 깊게 짚어보려고 하냐면 블로그도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노출이 잘 되기 때문에 제가 짚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. 자, 우리는 대전 맛집으로 검색을 했는데 대전역 맛집으로 작성된 글이 노출이 되고 있죠.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예전보다 이렇게 작성된 제목이 더 우대받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. 이게 무슨 말이냐? 대전 맛집을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대전 맛집 큰 덩어리로만 보면 안 돼요. 대전 맛집 이거를 따로 봐야. 대전 맛집을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대전 맛집 큰 덩어리로만 보면은 안 돼요. 그럼 노출이 어려워져요. 대전과 맛집을 따로 봐야 돼요. 대전 맛집이라 하면 이 제목처럼 대전역에 있는 맛집도 대전 맛집은 맞아요. 그렇죠? 이 글은 블로그 글인데 위에 글처럼 그냥 대전 로컬 현지인 맛집으로 되어 있어요. 그렇죠? 대전 로컬 현지인들의 맛집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. 이 밑에 글은 파악을 안 하겠습니다. 지금 보여진 몇 안 되는 글로도 대전 맛집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됐기 때문에 위에서 살펴본 것만으로는 노출이 좀 많이 어렵겠죠. 요거를 제가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대전 맛집뿐만 아니라 맛집 키워드는 제가 설명드릴 세 가지를 들고 들어가면 노출이 좀 쉬워지거든요. 첫 번째가 어디 맛집인지, 대전역 맛집이 노출이 됐다고 보여드렸죠. 대전역 맛집을 제목에 넣거나, 물론 내가 간 맛집이 대전역 근처 맛집이 아니고 완전 다른 곳에 있는 식당인데 생뚱맞게 넣으면 안 되겠죠. 대전역 근처 맛집을 들렸는데 대전이니까 대전 맛집이라고만 넣지 말라는 얘기예요. 대전역 근처 맛집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대전 터미널 맛집 이런 식으로 어디 맛집인지를 넣을 수 있으면 넣자는 거죠. 이것도 이렇게 다른 블로그 없어야겠죠. 근데 대전 둔산동 맛집, 대전 유성구 맛집 이런 식으로 지역을 더해버리면 대전 맛집 키워드에 노출이 안 될 확률이 좀 높아질 수가 있어요. 대전 둔산동 맛집도 대전 둔산동 맛집, 대전의 둔산동 맛집으로 해석할 수는 있는데 대전 둔산동 맛집, 대전 은행동 맛집 이런 키워드 그냥 그 자체로 봐야 하는 거지 대전 맛집 키워드로 보면 안 돼. 물론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유연하게 접근하자는 거죠. 대전역 근처 식당이고 이때다 싶어 대전역 맛집을 쓰려고 했는데 누가 썼다. 그러면은 대전역을 빼고 어떤 맛집인지를 넣어볼 수가 있어요. 두 번째, 이 어떤이라는 것을 이 어떤 맛집인지는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어떤 사람들이 가는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. 대전 로컬 현지인 맛집, 로컬 현지인들이 가는 맛집이라는 소리죠. 여기서 조금 더해서 대전 택시기사님 추천 맛집 이렇게도 접근을 해볼 수가 있어요. 대전 30년 토박이 추천 맛집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. 제목에. 그리고 세 번째, 무슨 맛집인지를 제목에 넣는 것도 노출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.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방법인데 대전 칼국수 맛집, 대전 곱창 맛집, 대전 뼈찜 맛집 이렇게도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거죠. 1번, 2번, 3번을 섞어도 되고 2번, 3번을 섞어가면 대전 맛집을 검색했을 때 그 누구도 제공하고 있지 않는 나만의 맛집 글을 제공함으로써 노출을 노려볼 수 있겠죠. 예전처럼 대전 맛집이면은 대전 맛집 키워드를 맨 앞에 배치를 해서 완성형으로 딱 만들어서 대전 맛집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노출 키워드를 노출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찢어놓지 않고 앞에 나란히 배치해서 제목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. 유연하게 해야 유연하게 제목을 잘 정해두고 글에서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. 노출 중인 글들만 봐도 쉽게 좀 분석이 가능하지만 한 번 더 짚어드리자면 맛집에서는
그 식당 정보를 간단히 제공해 주는 게 좋아요. 지도 넣고 정보를 간단히 주차에 대한 내용도 넣고 몇 시에 오픈하는지 몇 시에 닫는지 브레이크 타임은 없는지 뭐 특이사항은 없는지 등 초반에 간단하게 때려 넣으세요. 근데 주차가 진짜 여기가 너무 힘들다, 개헬이다. 근데 팁이 있다? 주차에 대한 내용을 상단에 충분히 줄줄줄 좀 나름 풀어서 넣어주면 좋아요. 제목에도 주차 팁 이런 것도 넣어주면 좀 좋겠죠. 근데 별다른 이유 없이 가게 정보가 초중반까지 주구장창 나온다? 노출 안 됩니다. 망해요. 진짜 그냥 망합니다. 가끔 글들 보면은 제 정보를 좀 빡세게 넣는 분들이 있어요. 가게 정보를 잔뜩 주고 또 주려고 해요. 인테리어 같은 걸로. 안 돼요. 가게 정보는 간단히 주고 바로 먹는 얘기로 넘어가야 돼요. 가게 정보를 간단히 제공해줬으면 메뉴 설명하고 얼마고 뭘 주문했고 어떻게 먹는지 이렇게 먹으면 맛있고 저렇게 먹으면 맛있고 정말 그런 내용들을 넣어주는 게 좋아요. 근데 무슨 막 요리왕 비룡 마냥 반찬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평가하지는 마세요. 맛집에 들어가는 사진만큼은 아니긴 하지만 맛집 글은 좀 간단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마무리. 진짜 보면 글은 잘 썼는데 로직을 잘 몰라서 제목을 못 잡고 노출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. 많아요. 반대로 제목은 잘 했는데 내용이 무슨 논문 마냥 작성해서 노출이 안 되는 분들도 많았고요. 자, 제목은 정교하게, 내용은 가볍게, 사진은 타이트하게 가는 게 맞아요. 원래 제가 이번 영상은 블로그를 어떻게 돈 버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다루려고 했는데 편집한 영상이 다 날라가가지고 맛집으로 가볍게 좀 다뤄봤습니다. 블로그로 어떻게 돈 버는지에 대해서 좀 찍어보려고 했는데 한번 날라가니까 그게 좀 찍기가 많이 어렵네요. 지금도 여전히 저는 블로그 진단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고 내 블로그가 어떤지 계속 키워나가도 되는지 이렇게 글을 쓰는 게 맞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. 블로그 대행이 필요하신 분도 아래 링크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병원이나 인테리어, 뭐 중고차, 대출, 법률 등 사업체의 블로그 대행만 하고 있고 개인 블로그의 운영 대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.